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볼 텐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또다시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이 있으실 텐데, 자,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자, 수익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이 부분, 앞으로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다시 한번 주가를 급락시킬 것처럼 이렇게 공포감을 주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마감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하단에서 다시 한번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움직임, 그 가운데서 자,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우리가 하반기에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급락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쌍바닥을 찍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이 포기할 시점이 아니라, 자,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상승이 나타나도록 했을 때 빠르게, 자,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도 계좌 회복에 대한 부분들, 자,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자, 근거에 기반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그러면 엔비디아 이슈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과 대응 전략, 자,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자,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는 이러한 우려감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확인해 봤을 때 전부 다 이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144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 대부분이 150달러 근처로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자, 얼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119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자, 150달러라고 한다면, 자, 여기 현재 구간 안에서도 최소한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자, 하반기에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는 게 아니라, 자,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이 반등을 나타내면서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막연하게 여기에서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들의 예측이 이러니까 올라갈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 근거에 또 우리가 기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시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115달러에서 15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 최근에 이 블랙웰에 대한 수요 문제 해결, 그리고 4분기 생산 확대에 대한 진입 이슈가 있을 것이다. 자, 블랙웰에 대한 지연 이슈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부분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자,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7월 실적이 컨센서스 추정을 초과했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다소 낮은 결과를 보고했다. 자, 높은 7월 분기 기저 효과에서 출발한 이 실적은 10월 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8% 매출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강한 성과를 보였다. 자, 이러한 부분들 결과적으로 H100과 새로운 H200에 대한 GPU 플랫폼 강한 수요를 보였기 때문이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블랙엘 이 지연 이슈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상쇄하는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였죠. 블랙엘이 약간 늦었으나 고객들은 여전히 매우 긍정적이다. 다음 분기에는 소량이 예정돼 있고 이후에는 명확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자, 일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H200을 더 많이 확보하기 원하고 있고 수요가 전망을 끌어올릴 것이다. 자, 특히나 H200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강력하고
자, 이미 120만 개가 판매되었고 3분기 동안 자, 매출 100억을 초과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 실적에 대한 부분, 자, 숫자로 찍히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자, 로젠블렛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목표 주가 2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200달러면 현재 구간에서도 자, 10% 이상 50% 이상이죠.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 있고 삼성전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HBM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죠. 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여부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자, 여전히 우리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재료가 또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최근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여부를 가지고 엄청난 주가 변동성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내년 HBM3E에 대한 사용량 85% 폭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SK 하이닉스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용량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삼성 쪽에서 납품받는 거를 전제로 깔아놓고 이렇게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 쪽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4세대 HBM3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5세대부터는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어낼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치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향후에 10%, 20%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려갈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부터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감안하고 끌고 가야 된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HBM 연간 성장률이 200%를 돌파할 만큼 향후에도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수치가 추가적으로 이 점유율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수치로서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엔비디아 쪽에서 새 AI 가속기에다가 HBM3 12단을 적용을 한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현재 8단에 대해서는 퀄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있고요. 자, 12단도 동시에 퀄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삼성전자가 최초로 12단에 대해서 퀄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먼저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선점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에 밀렸다라고 하지만 HBM3E에 대한 12단부터 그리고 HBM4까지 이어지는 이런 차세대 반도체 관련해서는 당연히 자, 경쟁 구도에 들어가면서 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여전히 하반기에 우리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추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현재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자, 추세선 하단을 이탈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추세선 상단으로 올라오는 이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전에 미리 우리가 대응을 해놓고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 안에서 나타났던 수급적인 요인에 대해서 확인해 봤을 때, 자, 창구별 매매 동향을 보여드려 보면, 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여전히 자, 나타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JP모건과 메릴랜지, CLS 증권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 BNP 파리바, 골드만삭스 이런 창구에서 일부 물량이 출회가 됐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변곡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JP모건을 봤을 때에도 최근에
물량을 던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상의 물량을 오늘 담아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이들도 자, 저가의 영역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막연하게 공포감에 따라서 투매에 동참할 게 아니라 자, 이들의 물량 변화에 따라서 자, 우리도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해 갈 필요가 있다. 자, 평단가를 낮춰놓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 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기간을 조금만 더 넓혀서 우리가 체크해 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났던 3달 동안의 돈의 흐름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여전히 메릴렌치, JP모간, 맥쿼리증권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엄청난 물량을 보유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640만 주 이상의 물량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 물량에 대해서 외인들이 전부 다 받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만큼 우리가 물량을 던질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고, 자, 이들의 물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자,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번호 나와 있죠.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여러분들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또다시 여기서 어디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올라가겠지 하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또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타점 관련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삼성이라고만 남기시고 빠르게 함께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어떤 종목이건 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야 불안하지 않고 확정 수익을 챙겨가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에도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고민할 시점 절대 아니고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갈 시점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수급적인 변화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도 바닥권을 잡고 자, 반등하는 이러한 시그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바닥에 대해서 머리 꼭대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수급적인 변화에 대해서 체크를 했을 때 충분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이러한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드리면서 삼성전자 수익률 만들어갈 수가 있도록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 삼성이라고만 여러분들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남겨놓으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자,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니고요. 자, 미리 급등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놓고 대응을 해야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삼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나서 대응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여러분들 계정 상황도 쉽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대응하시면서 끌고 오시면 되겠고 추가적인 종목을 통해서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최근에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종목도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 가능한 종목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급등 시기가 가까워져 있다. 자, 임상 3상을 진행을 하면서 자, 이 기대감에 따라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매집을 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또 나중에 급등하고 나서 그때 살 걸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